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지금 애프터 미팅을 하는 이 곳에서 5.18의 추가 진실 증언을 하면서 또 지금 현재 이를 알지 않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 분명히 알고 인식을 하셔야만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곡과 거짓과 선동에 속았어 이 5.18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내가 5.18의 진실에 함께 해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눈도 나쁘고 후보도 못하고 태권도도 못하고 특전사 묵기가 아니었습니다. 특전사 묵기 아는 자가 항상 우리 ROTC 때 저의 닉네임이 신고문입니다. 신고문. 저 후보도 못하고 태권도도 못하고 여러가지 핸디캡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ROTC 후보생이 임관하고 난 후에 4개월 후에 자제로 배치받는 시점에서 이렇게 특전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고, 또 이것이 그 후로 시작하면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그때 제가 발령을 특전사로 안 받았다면은 이와 같이 5.18 진실은 묻혀져 버리고, 또 우리나라가 40년 전에 좌경화 공산주의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그 당시에 이미 김일성 치하에 완전히 이 나라는 자유 없는 공산주의 세계로 빠져버릴 뻔했던 이 나라를 건져냈던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많은 걸 다 이야기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5월 18일 11시 반경에 청량리에서 열차를 타고 야간 열차를 타고 나간 것이 광주 송정리였습니다. 송정리. 송정리에는 5월 19일 새벽 5시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송정리로 나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어떤 회고록을 갖다가 여기 이 5.18 책조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이 책 속에 모든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자전적인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9일 날 송정리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새벽에 트럭으로 군성을 해가지고 조선대학교로 우리가 나갔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우리가 아침을 먹고 난 후에 우리가 카프레이드를 하기 직전에 그 앞에 우리 먼저 왔던 멤버가 7공수에서 왔습니다. 7공수에서 이틀 먼저 와가지고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진주를 하면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5월 18일 0시에 전국에 확대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을 적에 이때를 기해서 우리가 광주로 출동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사북 사태를 막았고 또 기타 등등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교에 또 진주를 하면서 시위를 막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우리가 출동을 한다는 데 해가지고 이력이 나 있어가지고 그냥 나가면은 우리가 의원이 나간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나가는 것이다. 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광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5월 19일 날 그날에 우리가 나와서 보니까 앞에 선발대가 그 앞에서 참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7공수가 피해를 왜 입었느냐? 일반 학생들 시위대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진압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에 진압하러 왔던 공수부대원들이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엉망되었습니다. 완전히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놈들이 와도 우리가 이거는 뭐 설마 북한군이겠나, 뭐 시위대 좀 센 사람이겠지 하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 뭔가 이상하다. 서울에서 올 때부터 뭐 서울에서 우리가 서울에 봄 갈 때 이때도 서울에 연고대시가 나왔습니다만 연고대시에 600명들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수상 적다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또 7공수가 이와 같이 이렇게 박살을 당했다. 뭔가 이상하다. 일반 시위대 학생들 시위대 일반 시위대 같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5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11공수는 원래 강원도 춘천 넘어 오음리에 있는 38도선 2국입니다. 2국. 옛날에 맹호부대 훈련장이었습니다. 그 훈련장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아주 골짜기 우리 공수부대에서는 최고의 전방이죠. 그 전방 골짜기에서 훈련받고 있던 하사관들, 사병들, 이제까지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전방에서 공수부대에서 훈련받고 쪽배기를 치고 있는데 너희 놈들은 말이야 완전히 후방에서 공부는 안 하고 시위나 앞장서고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꽉 찼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5월 19일 날 우리가 전체 우리가 아침 먹고 난 후에 카프레이드를 한 거예요. 카프레이드를 했는 이유가 뭐냐? 우리 특전사가 왔으니까 광주에 있는 시위꾼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11공수가 왔다, 그런 걸 하나의 알리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카프레이드를 했는데 검남로 충장로 그 일대로 우리가 그 시내를 한 바퀴 만들고 검남로 충장로 일대로 해가지고 나가니까 거기서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면서 특전사들한테 완전히 막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앞에 나가던 하사관들, 장병들, 또 심지어는 대대장이 돌멩이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완전히 막 피투성이 땀태가지고 저 어떤 놈들이야, 좀들 잡으라. 근데 돌멩이 던진 놈들을 잡으러 나가니까 던진 놈들은 다 토끼pu고 완전히 그 주인공은 없고 송사리만 다 잡힌 거예요. 송사리 머리 길고 텄으로 가고 하는 놈들. 돌멩이 던진 놈들은 얼마나 잽싸게 빠른지 던지고는 날아가는 속도가, 도망가는 속도가 특전사 뛰는 속도를 능가하는 이런 속도고, 일반 학생들 시위대는 뛰었다 캐본들 특전사 우리가 금방 붙잡을 수가 있는데 돌멩이 던진 놈들은 잡지를 못해요.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돌멩이 던진 놈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저 놈들이 뭔가 그 특별히 뭔가 지호가 있다, 저는 보통 학생 시위대 일반 시위대가 아니다, 그런 걸 인지를 한 겁니다. 다음에 그날 오전에 우리가 그 검남로 일대에 그때 우리 잘 훈련받은 하사관들 그 일대에 좀 약간 진압을 한 거예요. 진압을 하면서 일단 그 일대에서 시위를 하고 진압을 하는 사람들 갖다가 또 앞에 나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 갖다가 일부 좀 약간 우리가 조처를 취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광주의 언론들은 이 19일 날 오전 중에 했는 그걸로 해가지고 전체를 클로즈업을 시키면서 공수부대가 와가지고 너무 과잉 진압을 하는 머리에 5.18이 일어났다,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있는 놈들. 그래서 지금 광주는 지금 이 5.18의 본산지가 어디냐? 바로 검남로, 충정로. 제가 있었던 그 일대가 5.18의 최고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9일, 20일, 21일 3일간 5.18 그 진압을 했는 거기가
우리나라 5.18의 최고의 본산지였고 그 3일간에 있었던 그 상황이 우리나라 5.18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5.18의 핵심에서 제가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주인공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노릇을 했다는 이야기가 내가 잘났어, 내가 총을 잘 쐈어, 내가 태권도를 잘해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태권도도 옳게 못하고 총도 잘 못 쏩니다. 눈도 나빠서 총을 못 쏩니다. 또 여러가지 특정 하사관들한테 비하면 제가 신체적인 조건도 약합니다. 근데 왜 주인공이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신력과 지도력과 부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충성심, 또 애국심, 그것입니다. 제가 특전사에서 ROTC 6434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처음에 특전사로 나가니까 다들 하사관들이 인사를 안 해요. 왜냐? 특전사에는 안경 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안경 낀 사람이 오니까 저 검열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근데 이런 사람이 불과 얼마 만에 특전사에서 6434 ROTC 전장교의 최고의 귀감이다, 최우수 장교다, 특전사령관 표창과 훈장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받았느냐? 구보를 잘해서, 태권도를 잘해서, 사격을 잘해서 아니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과 부하를 아끼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가 잘 돼야겠다, 또 책임감, 장교의 책무, 그런 것이 6434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군생활 30년 40년 했는 사람들보다도 더 군인정신이 투철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의 자랑이 아니고 저는 그걸 나의 신조로 하다가 보니까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게 또 객관적으로 내가 또 상을 받았고, 또 아울러서 제가 상 받은 것은 5.18로 해가지고 상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군 부대 내에서 특전사에서 내가 자대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이 항상 충실되어 있으니까 항상 내가 모든 일에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하나의 사명감과 소명감이 누구 못지않게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전사에서 우리가 19일날 이같이 이렇게 카프레이드를 하고 난 후에 놈들이 뭐가 있다, 뭔가 김새가 있다, 뭔가 검은 무리가 있다, 검은 무리의 손길이 여기에 미치고 있다, 그걸 갖다가 눈치를 챈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19일 오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일 오후에 그 경찰 기동대 요원들, 경찰 기동대라면은 일반 시민들을 갖다가 지휘를 하고 일반 시민들을 갖다가 이제 안정을 도모하는 경찰 시위대가 오후부터 빤스만 입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몰려왔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빤스만 입고 우리한테 왔다. 놀랍죠?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죽이니까 야 이놈들 왜 이렇게 온 거야? 막 하면 우리가 있는 경찰서에 파출소에 알지 못하는 검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완전히 잡고 갑자기 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총을 진락하는 그 순간에도 총답게 기쁘고, 또 우리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은 그놈들이 우리한테 인치를 가하든지 죽이든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자리를 갖다가 피해서 모자도 벗어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뛰어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도망쳐가지고 갈 때라고는 어디 경찰서도 안전하지 않다, 어디 군부대도 안전하지 않다, 특전사가 있는 데는 안전하다, 특전사가 있는 대로 해가지고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기동대 요원들은 공수부대 특전사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전사가 금남로 일대에 있다, 금남로에 특전사가 있는 데는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특전사 공수부대가 있는 대로 도망쳐 온 거예요. 이놈들이 그 할 일 없어가지고 공수부대에 있는 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공수부대가 있는데 오면은 공수부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안고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19일날 오후에 있었고 20일에도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더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도망쳐 오고, 또 심지어는 군인들
군인들까지도 몇몇이가 모자 벗고 유통 벗고 도망쳐 온 거예요. 야 이놈들 군인들 육군들 말이야, 너희들 왜 이렇게 도망쳐 온 거야? 물어봐. 내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보초 서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명이 와가지고 우리 집 갖다 몽지 치고 하는 머리에 총도 떼기에 섭니다. 야이 머저리 같은 놈들! 이까지만도 사실은 뜨끔한 거요. 뭔가 이런 놈들 얘기해 뭔가 알지 못하는 검은 무리들이 왔다! 분명히 왔다! 그걸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나는 이 책 읽어줬다 내가 와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하느냐. 이 책 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열기를 안고 나를 갖다 세우려 했는데 책을 읽으니까 내가 좀 실망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크게 내가 내세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이같이 이렇게 신동국 중위가 그 당시에 정말 나라를 지키고 구호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표시하기는 난지 그 함께 쓰는 뭐 백모 목사하고 함께 명단에 나오던데 그 엔티맨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영웅되면은 남이 잘 되면은 사촌이 놓은 사람이면 배가 아프니까 목사가 또 신동국이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신동국이가 뭐 했다고 말이야 뭐 저 영웅시키 줄라느냐 그런 엔티에 걸려가지고 거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거만큼 하려하다가 요만큼밖에는 안 찍었어. 또 영막 노출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 책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막 멋지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완전히 이만큼 뭐 올리겠다 해놓고는 눈에 볼도 말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게 나는 그 외부의 어떤 그 북한과 한미일 어떤 그 정보 라인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정보는 별볼로 없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정보 라인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또 군사 일지에도 없습니다. 군사 일지에도 없고 정보 라인에 없는 게 그게 진정한 정보입니다. 이런 진정한 정보를 올리고 이건 진정한 정보를 이야기를 해야만이 올바른 정보지. 책에 올라와 있고 저 뭐 미군들이 뭐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라와 있고 북한이 올라와 있고 일본이 올라와 있고 그런 정보는 이미 쓸데없는 정보입니다.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도 이것도 알 필요가 있지만도 이거는 이미 알려진 정보. 저의 정보는 알려지지 않는 아주 반짝반짝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이런 정보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아주 세태 남의 진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다 저 뭐 웃기는 소리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진실로 믿는데 알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거기 회당장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어요. 오히려 더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예수를 나중에 팔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5.18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5.18을 못하게 막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5.18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5.18 이야기하면은 그 진실을 알게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아는 사람은 오히려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엉뚱한 이야기 하네 하고 오히려 자기 나무로의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현장에 가는 사람들 이상으로 오버센서를 하고 그런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5.18이 올바르게 밝혀지지도 않고 또 이런 경우 때문에 나라가 이와 같이 이렇게 자기와 공산주의로 흘러나가고 해도 그걸 막아내는 힘이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막아내려면은 지금 앞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힘을 정말로 모아야 합니다. 이런 힘을 응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하고 5월 20일 날 이런 그 완전히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반스만 입고 와가지고 또 국군 육군들도 쫓아와가지고 왜냐? 육군들도 믿을 만한 곳이라고는 특전사 있는 곳밖에 없다. 특전사가 있는 곳은 특전사니까 날고기는 특전사니까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도망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20일 날 5월 20일 오후부터는 정말로 이제 그 택시 공격 택시와 버스 일부 버스와 트럭 일부 포함해서 거의 주종으로 택시 수백 대가 저희들한테 진격을 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진격을 해올 적에 그때 그 당시는 택시에
버스에 어떤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없는 상황에서 수백 대의 택시가 온다는 것은 전라도 일대의 택시 다 거기에 집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모든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런 택시가 공격을 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집결. 근데 이런 놈들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우리는 폐바선이라면 최우저지선입니다. 최우저지선이 지금 현재 광주의 5.18 기록관이라고 있는데 기록관 앞에다가 우리가 최우저지선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뺏겨도 최우저지선 그 너머에 전라남도 도청과 경찰청 이거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사수를 해야 된다. 죽음으로써 막아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사명, 우리는 그 특전사에 왔는 목적은 전라남도 도청과 경찰청을 갖다가 사수하고 또 아울러서 나라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광주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5월 19일, 20일부터 사람들이 진짜 진격해오는 우리가 밤새도록 진짜 그 우리가 5월 19일, 20일 밤잠 하루 잔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약간 뭐 샹지같이 약간 그 노숙하고 또 하수도에서 똥냄새를 맡아가면서 똥냄새도 향긋해요. 똥냄새. 남들은 똥냄새가 뭐하라고 이야기하지만도 똥냄새가 진짜 피곤하고 할 때는 똥이 향긋하다니까. 똥냄새도 향긋하고 하고 남들은 똥냄새 해가지고 못 잔다 하던데 나는 피곤하고 하니까 똥냄새도 잘 자고 한 불과 몇 분이라도 이렇게 자고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옷은 누추하고 온몸이 땀투성이로 해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3일간 3, 4일간 3, 4일간 뿐만 아니고 전체가 5.18 전체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그 경각심에 꽉 차있고 위기의식에 차있고 이러면서 뭔가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차있는데, 그래서 이제 5월 20일 날에 이와 같은 이런 그 정말 택시가 수백 대의 진격을 하면서 폐바선을 갖다가 진격 넘어놓고 폐바선을 갖다가 넘고 우리한테 진격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도청과 경찰청을 갖다가 함락을 하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요 앞에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유언비어가 너무나 많았죠. 유언비어 계속 내가 유언비어를 이야기 안 했는데 모든 것은 유언비어로 시작이 함께 했습니다. 유언비어로 해가지고 그 진짜 그 전라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경상도 군인들만 술 취한 경상도 환각제를 먹인 경상도 군인들만 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다. 또 전체 전라도 광주 사람 다 죽이려고 왔다.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요런 말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요런 말 한마디에 막 다 와진대고 저놈들 다 경상도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전라도를 씨를 말리러 왔다. 근데 우리 그때 중대장이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전라도 광주 사람이 중대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막 하고 그러니까 저것서 이야기가 저놈 저 새끼 저거 전라도 말 흉내 막 내고 있네. 전라도 말 흉내 저거 완전히 말이야. 전라도 말도 아닌 게 말이야. 전라도 말 흉내 내고 있는 저 누구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전라도 말 전라도니까 광주 사람이니까 전라도 말 하니까 전라도 말 흉내 조금 낼 줄 아네? 조금 낼 줄 아네? 하면서 말이야. 전라도 놈 아니다. 저 경문 놈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나왔는 거 내가 다 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이렇게 해도 근데 사실은 이런 중대장이 그렇게 할 때가 있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다 피했습니다. 진짜 새양지같이 다 피하는 이런 모습이 그 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0일 날 이렇게 그 택시 공격이 밤 12시 12시 반까지 공격이 있고 난 후에 한 12시 반 넘고 1시쯤 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잠잠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사실은 눈을 조금 붙이고 나니까 새벽에 한 5시에 눈 떴는데 눈을 이제 그 인도에서 눈을 조금 붙이고 난 뒤에 5시에 눈 뜨니까 거리가 놀랍게도 깨끗한 거예요. 거리가 그때 차를 진짜 부쉈고 차 창문을 부수고 제가 그 당시에 초인적인 힘으로 저 혼자도 50대 이상은 제가 박살내고 운전수를 잡아 끄집어 내고는 그대로 넘깁니다.
그대로 넘기면 뒤에서 조치를 하는. 그러니까 수백 대가 공격을 해온 데서 나는 50대 이상은 내가 혼자서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왔다. 지금은 두세 사람만 덤벼도 내가 잘 이기지 못하지만도 그때는 10명이고 20명이고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오게 말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뭐 말라가 있지만도 이렇게 그래도 어떤 그 초인적인 힘,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내 부하 사명들을, 부하 장병들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런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는 자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다시 지금 내가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책도 물론 그 아주 리얼하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은 5.18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래서 저의 퍼스널 하나의 개인적인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읽으면 이 어떤 사람은 신동국 중에 혼자만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보고 듣고 당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에 어느 누구도 발포 명령을 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했나? 또 이성 장군이 했나? 정호영 장군이 했나? 아무도 노. 또 뭐 어느 누구라도 발포 명령을 했다 가면은 다 시민 학살의 원흉인 줄 알고 다 죽는 줄 알고 아니다 나는 발포 안 했다. 발포를 했다 하는 사람이 또 발포 명령을 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아무도 발포 명령, 지금도 마찬가지지만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발포 명령을 할 수 있는 신동국이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발포 명령을 하게 되었다. 또 과연 신동국이라는 사람이 발포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자격과 노하우가 있겠는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팩트보다도 또 그 당시에 또 37년 38년 이후에 또 이 책을 갖다가 썼을 무렵에 근데 이 책이 사실은 정말로 베스트셀러고 최고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팔리느냐? 책을 갖다가 나는 이걸 갖다가 팔려는 목적보다는 그때 그 당시에 책을 갖다가 그 출판사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급하게 만들고 내 책 교정 하나 안 하고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타가 조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만도 이 책에 진짜 그 진가는 엄청납니다. 진가는 엄청나고 38년간 내가 여기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오지만도 사진도 그때 그 옛날에 찍었던 그런 사진이 안 나오다가 책을 쓸 그 무렵에 책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사실. 역사적이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감정과 또 느낌과 또 이런 거 갖다가 잘 조화를 시켰던 어떤 책이다 하는 거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이때 5월 19일과 21일 그때 그 상황을 갖다가 리얼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어떤 그 현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확실히 나타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0일 날 이렇게 택시가 공격을 해오고 난 이후에 야간에 그 생기고 난 이후에 5월 21일 날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눈을 뜨니까 거리가 깨끗한데 5시 이후에 6시 정도 7시 정도쯤 되니까 사람이 그 경남로 일대에 운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의 물결이 아니에요. 한 8시쯤 되니까 인파가 모인 그 인파가 끝이 안 보입니다. 9시쯤 되니까 완전히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파가 수십만 명 3, 40만 명, 30만 명은 넘는다. 광주와 전라도 일대의 모든 인파가 모였어요. 그 이제 공수특전사가 있는 그 중심, 우리는 11공수니까 11공수 앞에 거기 이제 폐바선 그 앞에 있고 저는 왜 이걸 정의하냐면 폐바선에서 제가 지대장으로서 그 중간에서 왼쪽 라인의 가장 앞선에서 서가지고 총을 메고 M11가 메고 또 진압봉을 주대하고 난 뒤에 최전방에서 지휘를 하고 또 부하를
동료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지금도 리얼하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런 상황들 다를 이야기하려면 책을 읽으시면 그 안에 있는 사항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몽땅 다 이야기를 하기 어렵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거기서 앞에 우리 여성 선동가 한 명이 외치면서 이 연약한 여인이 외치는데 광주시장님이여 나오세요. 광주시장이여 나오세요. 광주시장 안 나오시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몇 차례 외치니까 한 5분 후에 광주시장이 나왔는데 광주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그때 진압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읽고 하면은 뭔가 그걸 평정을 해야 하는데 평정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지고 광주시민 만세 사음창을 외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덕전사를 공격하는 언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격을 해야 된다. 우리 광주의 명예를 살려야 된다. 이런 광주시장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벨기에였습니다. 벨기에였는데 이 광주시장이 나중에 민정당 국회의원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민정당 국회의원이나 여러가지 지금 요즘 미통당 국회의원들 다 지금 이제 멍청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현재 자냐 우냐 똥이냐 된장이냐 모르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물론 국회의원을 하다가 일단 하고 있고 무조건 돈만 있고 권세만 있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1일 날에 우리가 그 앞에 폐바선 한가운데 우리가 장갑차 2대가 있고 우리 오른쪽에는 61대대가 서가지고 있고 또 왼쪽에는 62대대가 서 있고 63대는 예비대 상무대 상무관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YTN이가 엉뚱한 놈의 이야기 63대대 61대대 그 포지션도 모르는 사람이 증언을 한다 하면서 나오는데 내가 항의하러 가다가 항의할 값어치조차 없어가지고 제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현재 뭔가 진실을 이제 알고 우리 같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이 뭐냐? 5.18 악법 8가지 법안 5.18 법안을 지금 현재 왜 때문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5.18이 노출되면은 5.18이 탄로가 나면은 저거는 다 죽는다 다 망한다 그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놈들은 이 5.18을 철저히 저거 나름대로의 유인을 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그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절대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5.18 진상을 저것식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돈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이 5.18 로드맵이 저것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작전입니다. 그런 작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우리 오합지졸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나도 그만 어떨 때는 막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초야에 묻혀버릴까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다가 밝히고 올바르게 하고 내가 정말로 이거 올바르게 하고 난 후에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과 소명이지 지금 현재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자금도 조직도 영시하고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내가 난코서 난항을 해야만 하느냐. 하지만도 이걸 갖다가 정말 사명감과 소명감이 없이는 제가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와 있습니까? 조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누가 잘 협조하기가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협조하지만도 협조는 굉장히 미미하고 영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이 진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오히려 협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엔티맨들도 왔다가 나가면서 이거 무슨 이것만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여기는 좌파든지 우파든지 상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는 진실과 진리를 갖다가 밝혀가지고 나가지 좌파는 못 들어온다 우파만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좌파도 아래하고 우파도 아래하고 저는 문재인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김정은한테도 마음대로 내가 이야기할 것이고
트럼프한테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의 이야기는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좌파는 또 저쪽의 놈들은 진실을 최고 무서워합니다. 진실을 최고. 진실이 저한테 알려질까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대전 사람들은 5.18을 모르지만도 5.18을 이야기하면 압니다. 광주 사람이나 민주당은 5.18을 잘 안다고 하지만도 진실로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건 나름대로의 카테고리 정해놓고 그거만이 5.18이다. 다른 거는 5.18 아니다. 이 지금 이제 5.18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5.18 처단법, 처벌법. 앞으로 5.18 이야기하면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에 사지겠다. 이거 완전히 저건 나름대로 미친 거예요. 미친 게 지금 이제 완전히 저건 나름대로의 어떤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아낼 미통당 야당이 야당 행세를 합니까? 이것도 우리 5.18 단체에서 이걸 갖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아냅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진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18 진실 이야기하는 거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나라가 망하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많습니다. 하지만도 우리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힘을 규합해가지고 진짜 전 국민이 일어난다면 막아낼 수 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5월 21일 날에 우리가 아까 21일 날 했는데 5월 21일에는 이게 이제 5월 21일이 하이라이트인데 자꾸 우리 5월 21일 상황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5월 21일 상황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에 저기 북한 특수군이다. 저기 북한 특수군이다 하는 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발표를 했는 거에 관해서 이 적군을 알고 북한 특수군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보통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몇십 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북한군이 왔다.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광순이 영상기법이니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북한군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현장에서 북한군이 온 걸 99.9%를 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9.9%라니까 자기 연구했는 논문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발표 명령을 했다니까 발표 명령 아니다 없다. 그걸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영관 장교 출신자들 장군 출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뚱딴지 같은 장군들 병신들이야 병신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에 북한 특수군이 온 거, 그 북한 특수군이 온 것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그때 인지 심화 과정 한 번만에 북한 특수군이 딱 왔다, 딱 보고 딱 아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나무 가지가 꺾이는 걸 보고 큰 나무가 부러지는 걸 보고 태풍이 온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7공수에서 우리가 선발대에서 했는 거, 또 11공수에서 우리가 했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가 우리가 30%, 40%, 50%, 60%, 70% 이래가지고 북한군이 선제 공격과 선제 사격을 하는 것에서는 100%를 우리가 인지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100%, 이제는 100%.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북한군이 완전히 왔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이면적인 내용과 표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암만 50독, 100독을 해도 표면적인 내용은 잘 알아도 이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북한군이 왔는가 우리 하사관들, 사병들 잘 몰라요. 왜냐? 땅만 보고 막 도망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저기 북한 도망쳐라 하면 도망치고 공격을 하면 공격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또 장교라고 아느냐? 장교도 지각이 없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3, 4, 6선 오다고 해가지고 다 압니까? 몰라요. 또 중령급, 대령급, 장군이라고 다 아느냐?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또 아는 사람도 있지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인지를 못하고 또 인지를 했더라도 아이고 모르는 척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에 우리가 있는데 11시쯤 돼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선에 서 있는데 수십만 명이 서 있는 그 사이로 장갑차가 출현을 한 겁니다. 장갑차와 트럭 수십 대가 이렇게 출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어떻게 했냐, 아시아 자동차를 하다가 탈취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사람들도 24단 공격했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하려면은 조금 많아가지고 약식으로 한다면은 아시아 자동차를 공격을 하고 난 후에 일부는 전라남도 일대 무기고 경찰서 파출소 또 탄광 그런데 진격을 하고 일부는 금남로 일대를 진격을 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금남로 그러니까 나눠서 진격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왔던 멤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600명이라 600명 정도 알파 요런 놈들이 그 차량과 또 트럭과 장갑차를 이용해 가지고 진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일부는 그런 걸 갖다가 탈취하고 무기를 탈취하러 나가고 그래서 팩트는 알죠. 4시간 만에 4시간 남짓 만에 만 4개의 뭐 어떤 무기고 모든 걸 다 탈취를 했다. 이런 건 하나의 팩트입니다. 팩트 이렇게 했는 거 하고 또 근데 팩트에서 우리는 그 당시 겪고 보고 당하고 또 우리가 그놈들과 싸우고 발포 미닝을 갖다가 했는 주인공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놈들이 이제 11시경부터 우리가 그때 이제 완전히 대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완전히 나는 맨 앞에서 이제 이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꽉 쓰면서 지금 진짜 나의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이때지만도 그때도 이때입니다. 그때도 이때를 위해서 그때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때 이런 걸 갖다 내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오로지 오합지졸 같이 내가 혼자만 살라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때 근데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하나의 우리 저쪽의 지도자들하고 우리 내 생각에 우리 부대의 대대장급 이상들이 몇몇이가 너가 물러가라, 너부터 물러가라, 밀고 땡기고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근데 협상이 옳게 안 되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 반경에 나는 한 1시 반경이나 2시경인데 자 우리 그 당시에 시계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알고 보니까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죠. 1시 반경에 이놈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장갑차에서 우리가 한가운데 서 있는 장갑차를 향해서 화염병을 투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화염병. 그 장갑차 3-40m, 4-50m에서 화염병을 투척해가지고 우리 장갑차 해지에 정확하게 맞추는 솜씨, 실력 이런 거는 일반 우리 시민들, 학생들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된 사람들, 훈련된 무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장갑차로 우리에게 화염병을 투척해가지고 우리 장갑차의 해지에 정확하게 맞추는 이 정도의 실력. 그래서 내가 볼 적에 왼쪽 장갑차의 해지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지 안에 장갑차에 그 화염병이 들어가는 머리에 안에서 화염병이 안에서 장갑차 안에서 불이 붙고 하는 머리에 그 온도가 엄청나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차를 갖다가 장갑차를 그대로 세워둘 수가 없어가지고 후진을 한 겁니다. 후진을 하면서 이제 뺐죠. 한 대는 서 있고 한 대는 뺐습니다. 그 한 대가 빼는 그 순간에 그 위치에 치약점이 생긴 거예요. 그 치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들의 장갑차가 그 사이로 진격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로 진격을 하고 그 한가운데 왼쪽에서 진격을 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앞에 서 있는데 후미를 해가지고 일단 돌면서 이렇게 진격을 해오면서 이렇게 금남로 일대로다가 맴돌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진격을 해오는 마당에서 우리가 이미 적들이 우리의 후미에 와 있다. 후미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방에 있다. 저기 우리의 전방에 있어야 전방에 있는 적들과 싸우지. 저기 이미 후미에 와 있다.
이거는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외쳤죠. 퇴각하라! 퇴각하라! 앞에.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우리 이제는 그 적들이 저 구미로 장갑차를 갖다가 몰고 트럭으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퇴각하라! 그렇게 나는 내 딸에는 큰 소리를 외치는데 이미 퇴각하라 하기 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 막 적들 오니까 그만 아무리 특전사를 하더라도 내 목숨부터 살리려고 그만 그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와르르 하면서 무너지면서 그 특전사가 무너진 건 동시에 이놈들이 우리가 그 퇴각하라 하기 전에 퇴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라. 한 거지만도 난 또 한 번 더 그 큰 소리로 외쳤지. 이러면서 이제 그 또 후미에 또 누가 오느냐 하면서 보면서 난 또 물러나고 하사관이나 사병들은 그냥 막 무조건 막 날 살려 달라고 해가지고 퇴각을 했는 이런 무리가 있고, 하지만도 특전사니까 특전사의 어떤 그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추면서 했고,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후미에는 우리가 인원수가 얼마 없으니까 육군들이 반스만 입고 왔던 육군들이 그 후미에 서 있었습니다. 육군들이 서 있었고 또 그 후미에는 누가 서 있냐?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우리에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우리의 응원군 형태로 서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퇴각하니까 육군들은 그나마 총도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또 경찰 기동대 요원들은 다 집어 던져보고 도망치고는 경찰 기동대 요원들은 그곳의 지리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특전사도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마 시민 사회로 해가지고 다 어디가 붙는지 안 보여.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도망쳐왔는 기동대 요원들이 우리한테 살려주기로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미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육군도 안 보이고 기동대 요원들이 한 명도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렇지만도 특전사는 하나의 소속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후미로 물러났고, 그 물러나는 사이에 이놈들을 그 장갑차를 몰면서 우리가 검남로 일대를 갖다가 LMG 총으로 꽈이면서 선제 사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스팔트를 갖다가 톡톡톡톡 파이면서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런 하나의 아스팔트를 갖다가 파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요 책을 썼는 그 저자의 말에 의하면은 실제 그걸 갖다가 총을 갖다가 군을 향해서 쏘았는데 총 성능을 잘 몰라가지고 아스팔트로 널친 거다. 실제는 군을 향해서 쏘려고 했는 총이 그쪽으로 널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요런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 이런 내용도 안 나오고 저 내용도 안 나오던데, 근데 어쨌든 간에 놈들은 선제 공격과 선제 사격을 한 거예요. 선제 사격을 할 때 그때 전일빌딩 하면은 그 도청 앞에 있는 그 큰 빌딩인데 거기에 그가 뭐가 유명하냐? 그가 문재인이가 거기에 안매장 사건이 났다. 또 헬기 차량 사건이 났다. 그걸로 유명한 전일빌딩. 전일빌딩에서 우리 쪽을 향해서 그 M1나 그 가빈총을 갖다가 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일빌딩에서. 그러니까 전일빌딩에서 총 쏘고 또 장갑차로 가가지고 뭐 아스팔트를 깔리고 우리는 안 죽으려고 덮고, 그때 그 당시 우리는 실탄도 없이 껍데기 총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실탄도 없고 저놈들은 막 총을 갖다가 막 쏘고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당시 상황 하에서 우리 대대장이 육사라고 하는데 대대장이 무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탄을 줘야 됩니다. 실탄을 분배해야 됩니다. 막 하소연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무전으로 막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에 위에서 실탄 주지마 최대한으로 몽둥이로 막아내라. 위에는 맹꽁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몽둥이로 막아내라. 총 쏘면 안 된다. 실탄 주마. 총 쏘면 안 된다. 실탄을 주지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죠. 대대장이 무슨요? 대대장은 실탄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막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완전히 진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주지마.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에서 그래가지고 막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막 있고 막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힘이 빠지고 그런 현장을 나는 몇 번 보았습니다. 대대장은 육사를 나왔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거의 다 3사입니다. 3사.
6사는 이래도 나름대로 뭔가 책임감이 센 편입니다. 책임감이 있고 3사는 내가 탁 눈에 다 보면 전심하신 거의 다 요령꾼입니다. 요령꾼. 6사 앞에서 가지고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고 하라 하면 예예 안 보이면 또 뭐 자기 남대로 요령을 피우는 것이 3사입니다. 내가 3사를 갖다가 3사 중에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ROTC도 마찬가지예요. ROTC도 거의 다 요령 피우는 이런 ROTC 장교가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또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제가 있던 그 부대 내에서는 그냥 보면은 3사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다. 6사는 그래도 뭔가 책임감이 있게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을 내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물러난 곳이 어디냐? 전라남도 도청 경찰청 그 앞에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 앞에까지 우리가 물러난 겁니다. 완전히 분수대 앞까지 물러나가지고 퇴각을 하고 난 후에 한 보니까 저 앞에 지금 이제 수십만 이제 완전히 그놈들이 폭도화돼서 진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그 안에 막 완전히 현수막도 있고 완전히 이런 한 보면은 딱 한 보면은 완전히 붉은띠 흰띠를 하다가 맨사도 있고 또 완장도 찬삼도 있고 또 막 완전히 김일성을 하다가 예천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고 그거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오늘 사실은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에서 누가 올라가 있는데 영화사에서 5.18 영화를 하다가 제작하면은 정말로 베스트 영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하다가 완전히 영화로 한다면은 최고의 영화를 만드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한국에는 지금 이제 상영을 못하지만도 미국에서는 상영을 할 수 있다. 또 미국에서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그 사람 또 어디하고 또 조인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영화를 만들면은 나중에 수천억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해석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실탄을 주는 사람 없고 실탄을 하다가 어떻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내 부하 하사관 한두 명이 지대장님 우리 다 죽습니다. 실탄 주십시오. 하사관이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나도 그걸 인정을 했고 나도 받아야 한다.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하사관이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머리에 좋다 알았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중대장한테 나가니까 중대장이 안 보여요. 중대장 위기 상황에서 중대장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안 보여가지고 중대장 위에 지역 대장 소령한테 찾아가지고 지역대장님 실탄을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부하들 다 죽습니다. 하니까 지역대장 이야기도 알아서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합니다. 왜냐? 이미 대대장이 실탄을 달라 위에 이야기해도 안 준다 이거지. 아예 안 주니까 실탄 못 주니까 자기도 아마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도 알아서 말만 하고 실탄을 안 줍니다. 또 어떻게 또 액션을 안 취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여단본부에 실탄 담당 하사관들한테 내가 바로 쫓아나간 거죠. 쫓아가지고 야 이놈들 실탄 빨리 내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위에서 주지 말라고 하네요. 야 이놈들 안 주면 내 부하도 죽는 거다 물론이고 내 이놈도 살아남지 못한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다고요? 그래도 다 준다. 이 식으로 나 호통을 하고 막 외치니까 그 모습을 뒤에서 대대장이 아마 봤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장도 실탄이 필요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신중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막 그래 외치고 점들한테 막 하니까 아마 내 생각에 그때 대대장도 내 뜻에 동의를 하고 그만 여단장한테 허락을 안 받고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나의 예상입니다. 예상이고 근데 이렇게 내가 이야기 외치고 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한 3분 후에 실탄 15발씩 우리 한 탄창씩 나왔습니다. 한 탄창씩 몽땅 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사관들한테 하고 장교한테 하고 사병 일부도한테 나온 겁니다. 우리 4지역대만 나왔습니다. 5지역대 6지역대는 안 나왔습니다. 4지역대의 실탄이 이렇게 한 탄창씩 내가
외치니까 대대장이 아마 그분한테 이 신중이가 있는 지역대로 실탄을 줘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장의 암시하에서 지시하에서 우리 그 실탄을 착금을 하고 탄착을 하고 난 후에 그걸 갖다가 우리 지역 대장의 인솔 하에서 우리 지역대가 수협 빌딩으로 올라간 겁니다. 혹자는 신동국 중이 그 지대만 발포를 했으니까 발포면이 없다 그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내가 인솔을 해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대장의 인솔하에서 지역대 전체가 올라간 겁니다. 지역대 전체가 바로 옆에 그 수협 빌딩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상황이 머리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많은 한 40~50명의 수협 직원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초조하게 우리를 바라보지만도 누구 하나 저항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총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실탄을 장전을 하니까 우리께 이제 최후의 무기가 실탄 15발, 총하고 실탄 15발밖에 없습니다. 특전사, 날고 기는 특전사의 무기가 이제 실탄 15발, 그거 이제 받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그 당시에 정보가 적들은 이미 저기 전라남도 일대 경찰서, 파출소 무기고 확보해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확보해가지고 이미 사단급 이상의 무기를 확보를 했다.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을 날고 땅을 기는 특전사가 무기가 실탄 15발 그거밖에 없고 저놈들은 무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이런 조치를 안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혹자는 김춘호가 그거 자꾸 내보고 무조건 그 자위권 차원에서 막 깔리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이래가지고 내가 좀 언쟁했지. 내가 이렇게 자위권 차원에서 무조건 점을 그렇게 깔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때 한 것이 작전이다. 작전이지 우리가 자위권 그냥 살라고 막 총 깔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완전히 생각이 어떤지 전혀 이걸 갖다가 묘사를 안 했는데 작전을 우리가 한 거지 자위권 차원에서 무조건 총을 갖다가 깔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지만도 우리가 명식이 특전사인데 특전사의 장교와 하사관들 또 사병들 또 지역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우리 살라고 무조건 총을 갖다가 깔리게 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우리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옥상에 수협 빌딩 옥상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저기 이미 수십만이 완전히 진짜 흥분된 상황으로 해가지고 저 공수 특전단 저 놈들을 죽여라 그 소리가 막 들립니다. 좀 더 다 죽여라. 요거 앞에 또 한번 보니까 빨간 띠를 메고 흰 띠를 메고 또 리본을 달고 있는 놈들이 있고 또 지금 그때 나는 그 당시는 예측을 못했는데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예측 못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미 전라남도 일대에 무기고에 탈취하러 나갔던 무리들이 합류를 한 거예요.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미 500명이 이미 그 안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400~500명 북한 특수군이 고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300명 죽었다 하면 300명 중에서 한 200~200명이 합류를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명 정도가 완전히 이제 300명 오는 데서 200명 더 합류해가지고 밀고 완전히 공수부대를 이 선상에서 없애버리자, 지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밀고 온 거예요. 그놈들은 근데 한 가지 실책이 뭐냐, 총을 갖다가 내고 왔지만도 총이 무슨 총이냐, 카빈총, M1총, 제가 확보해놓은 총을 갖다가 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은 0점 조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총을 쏴도 정확하게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우리 T는 이미 자기 총이니까 자기가 0점을 조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백발백중의 명사쏘고, 저는 눈이 나봐가지고 이렇게 못 쏘지만도 우리 하사관들은 밥만 먹고 총만 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명사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발포를 해야 되는데 발포를 해야 할 그 순간에
발포 명령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또 보니까 나는 앞에서 막 하사가 나한테 막 독려를 하다가 한참 있어도 발포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사관들은 아무리 긴박해도 발포 명령 없이는 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내가 막 총을 쏘고 이렇게 안 합니다. 누가 발포 명령을 해야만이 발포를 하지, 사격을 하지. 발포 명령하지 않는 데서 아무나 무조건 이렇게 총을 실탄이 있어도 안 가입니다. 절대 그거 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발포 명령을, 사격 명령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둘러봐도 지역대장이 안 보여요. 중대장도 안 보여. 또 그 외에 장교라는 장교조차도 어느 장교도 안 보이더라고. 내가 장교가 왜 이렇지? 지금 이 순간에 발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왔는데 발포를 하다가 하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깜짝 놀란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어찌하리까 완전히 땀 핏방울이 흐르듯이 막 단 몇 초지만도 그런 생각으로 저거 완전히 이제 상황 판단에 의해서 저놈들 발사를 해야 되는데, 사격해야 되는데, 이거 사격 명령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어찌하리까 하니까 그때 나는 뭐 사실 저는 솔직한 겁니다. 남들 하니까 김신호 박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뭐 그거는 아니죠. 뭐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로서 내가 나서야 된다. 즉각적으로 나서라. 머리를 감타는 그 흔들림이 우리와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타입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그때 사실 이런 하나의 강타의 어떤 명령이 없으면 저도 발포 명령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임하지 않았다면은,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머리에 나도 모르게 세 발자국 후진을 딱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앞에 있다가 이제 중간 위치로 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총을 갖다가 M17을 갖다가 한 발을 쏜 겁니다. 딱 우왕 이렇게 한 발, 단 한 발입니다. 단 한 발을 갖다가 M17을 갖다가 하늘 향해서 정자세로 해가지고 딱 내가 쏜 겁니다. 그 쏘는 모습을 보고 하사관들, 사병들이 이게 사격 명령이다, 발포 명령이다, 발포 명령의 신호탄이다, 그걸 알고, 또 우리 하사관들은 용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포지션을 정해가지고 발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포 명령이 없으니까 발포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총을 딱 한 발 쏘는 머리에 이 총에 의해서, 이 발포, 하늘로 쏘는 그 총에 의해서 전체가 산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발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바만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할 바만 한 것밖에 없고, 내가 특별히 또 실탄 달라 이래서 나는 왜 내가 발포 명령자냐? 실탄이 없을 때 실탄을 달라고 했고, 내가 총 쏴라, 발사하라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도 제 발포 한 발로 해가지고 전체가 발포를 하게, 사격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아주 겸허하게 이야기가,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저한테만 미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병들과 하사관들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미쳤습니다. 왜냐? 그때 이 발포, 그때 적들과 우리 시위대 수십만 명이 함께 공격을 해오는데 어느 놈이한테 발포를 할 것이냐, 누구한테 발포를 할 것이냐, 무조건 발포를 할 것이냐, 총알도 15발밖에 없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할 것이냐. 그때 우리 하사관들, 사병들 발포를 한 것이 정말로 저도 그런 지시를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하지만도 그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붉은 띠, 흰 띠, 또 리본, 또 완장 찾는 놈들이 앞장서가지고 지휘를 하면서 전체 수십만을 끌고 오는 앞잡이 노릇하는 그 놈들이 바로 북한 특수군 요원들이었습니다. 그 특수군 놈들을 향해서 발포를 우리 하사관들이, 사병들이 그런 놈들을 향해서 정조준 해가지고, 그때 무조건 상황이 아니고 정조준, 조준사격을 한 겁니다. 조준사격.
한 발 실탄이 많지 않으니까 그 한 발 아끼면서 우리 정준 해가지고 쏘마 한 100m 정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정확하게 맞춥니다. 우리가 이래서 지금 그때 350명 내지 450명 400명 정도를 사격해서 적을 사살했다.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 당시 우리 한 60, 70명 100명 중에서 그때 우리 차 뛰고 버티고 우리 지역대 60, 70명 60, 70명이니 거기서 한 사람당 한 6발, 한 5발, 6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몽땅 다는 안 쌌습니다. 다를 이가지고 조금 남기면서 그래서 한 사람당 한 5, 6명씩 60명씩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내 밑에 하사관도 자기가 여러 명을 사격을 해가지고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셔터마우스 말을 안 합니다. 모임에 나가도 내가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내가 중대장을 만나고 했는데도 5.18 이야기 5자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5.18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나 외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왜 5.18을 이야기 안 하냐? 그 사람들은 인식이 없습니다. 인식이 없다. 왜냐? 자기가 쌓는 총이 시민을 혹시나 쌓아가지고 내가 시민학살의 원흉이라고 지탄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나는 그때 너가 쌓는 그 실탄 그것이 다 시민을 쌓은 것이 아니고 북한 특수군 요원을 향해서 발표해가지고 정조준 해가지고 맞춘 진짜 훈장갑니다. 그런 사람이 그때 없었다 하면은 나라는 그때 정말 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한 400명 정도 450명을 갖다가 해도 괜찮으냐? 그때 우리가 발포를 함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함을 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내가 후문에 의하면은 2시간 3시간 정도는 이놈들이 도청에 진입을